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페이스트리 컨설턴트 그레이엄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엄의 이름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온갖 신기하고 맛있어 보이는 레시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그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헤더라는 이름의 여성이 취업 면접을 보러 옵니다. 헤더는 똑똑하고 의욕이 넘치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불꽃이 파바박 튑니다. 이들은 서로를 완벽한 짝이라고 느꼈어요. 겉으로는 참 밝고 자상하기만 한 이 그레이엄에게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일종의 심각한 결핍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레이엄의 인생이 요동을 치면서 이리저리 막 미친 듯이 튀기 시작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요. 알고 싶은 이야기 J.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그레이엄은 독일 내에 있는 영국군 기지에서 태어났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2살 때부터 약 2년간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가 아빠와 새엄마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자라나는 내내 아빠는 그레이엄 앞에서 단 한 번도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그레이엄은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해보곤 했지만 그럴수록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상기돼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그냥 일부러 엄마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인지 그는 가족 간의 유대, 안정감, 애정 이런 걸 아주 깊이 바라게 됐어요. 마침 운명처럼 그의 앞에 나타난 여자 헤더 역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얼마 후 헤더는 임신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딱 일주일 후부터 팬데믹이 덮쳐온 거예요. 임신부가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더 조심스러웠겠죠? 둘은 그래도 둘 다 요리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주방에서 같이 막 시간을 보내면서 레시피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먹고 먹이면서 서로를 돌봐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시국이 이 두 사람이 보낸 시간들 중에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이 뒤로는 두 사람한테 이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체 이들의 삶에 무슨 일이 닥쳐온 걸까요? 어느 날 헤더는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그레이엄의 출생 증명서를 찾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레이엄의 엄마 이름이 헤이턴 호니골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양권에서는 대부분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레이엄의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이 바뀌기 전에는 헤이턴 마하무드였어요. 그 성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슬람계 사람인 것 같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워낙 그레이엄이 엄마에 대한 한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김에 우리 한번 어머니를 찾아보자 하게 된 거예요. 나이는 한 70대 후반 내지 80대 초반일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그레이엄과 헤더는 그 문서에 나온 이름을 바탕으로 구글에다가 검색도 해보고 막 이리저리 조사도 해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사실상 그냥 포기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레이엄에게 어떤 이메일 한 통이 옵니다. 그레이엄은 메일을 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녕 그레이엄, 이 메일이 잘 갈지 모르겠네요. 당신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이 메일 주소를 봤어요. 내 이름은 디온이고 예전엔 테리사라고 불렸어요. 당신은 독일에서 태어나 나와 떨어져서 영국으로 갔지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면 당신이 내가 찾는 그레이엄이 맞다면 답장해 주길 바라요. 잘 지내요? 디온 보냄. 그레이엄은 이 메일을 읽으면서 점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서 나 참 말도 안 돼. 세상에 막 계속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오만 감정들이 휘몰아쳤지만 일단 진짜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는 얼른 답장을 합니다. 정말인가요? 장난이나 사기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제 미들네임이 뭐였죠? 사실 그레이엄한테는 미들네임 같은 건 없었어요. 진짜 엄마가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디온이라는 여자는 이런 답변을 보내왔어요.
나는 미들네임은 지어준 적이 없어요. 이후에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걸까요? 이 외에도 그레이엄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봤어요. 제가 언제 태어났죠? 답장은 1974년 11월에요. 라고 왔고, 당신이 증명서에 썼던 결혼 전 이름은 뭐였죠? 여기에 대한 답은 헤이턴 호니골드요. 라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추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서로 확인해 보는데, 이 디온이라는 여성에게서 온 메시지들은 모두 다 정답이었어요. 그레이엄은 드디어 그토록 궁금했던 친엄마를 찾은 거였습니다. 디온은 그레이엄을 만나러 영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녀는 영국에 온 뒤에 리버풀에 있는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며칠 좀 다녀가라고 그레이엄과 헤더 부부를 초대합니다. 그레이엄과 헤더는 긴장, 설렘, 걱정 등등 온갖 감정을 안고 리버풀로 향합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가자 큰 의자에 짧고 흰 머리를 한 풍채 좋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 그녀의 말에 그레이엄이 다가가서 허리를 숙였고 그는 드디어 엄마를 끌어안고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다 큰 건장한 40대 남성이 정말 아기처럼 막 울어버립니다. 45년간 모르고 지내던 어머니를 드디어 만난 그레이엄. 엄마와 아이 사이에 그런 유대감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에게 이건 신선한 충격과 행복이었어요. 그레이엄과 그의 어머니 디온은 뭔가 인상도 그렇고 체형도 풍기는 느낌도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버릇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레이엄은 디온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내 어머니구나. 어머니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디온은 그레이엄의 곁에 서 있던 헤더에게도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란다. 내가 이제부터는 널 많이 아껴주마. 곧 손주가 태어난다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정말 잘됐다. 디온은 오래도록 못 보던 아들을 찾았는데 이제 손주까지 생기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아주 행복해했어요. 디온은 호텔 개인실을 빌려 그레이엄과 단 둘이 지난 날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생이별을 한 거였어요. 디온에게는 당시 선택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레이엄을 빼앗겼던 거나 다름없었대요.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두 사람이 결국 다시 만났죠. 이제 행복하게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누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디온에게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뇌종양과 골수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죽기 전에 아들을 꼭 만나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레이엄을 찾아오게 됐다고 해요. 그레이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듭니다. 어렵게 만난 어머니와 반년 후면 다시 또 영영 이별을 해야 한다니 참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무도 운명에 거스를 수는 없는 법. 그레이엄과 디온 모자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잘 보내보기로 합니다. 이 디온은 원래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막 정글 한가운데 과일 농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패션 프루트와 망고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는 야자유 농장도 있다고 해요. 디오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을 전 세계에 걸쳐서 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많은 사업 파트너들과 통화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녀는 무려 18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레이엄이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니까 디온에게 전화를 거는 전 세계의 사업 파트너들이 모두 디온을 친어머니 대하듯이 친근하게 마마 하고 부르더래요. 그레이엄이 엄마, 근데 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엄마를 마마라고 불러요? 하고 물어보니까 디온은 자기가 그 마을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거기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식량을 살 수 있고 밭을 일굴 수 있게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며 재산을 많이 모은 디온은 늘 호텔도 좋은 곳만 다녔습니다. 이번엔 그레이엄과 헤더가 살고 있는 런던으로 몇 주 방문을 했는데 강가에 있는 5성급 호텔에 투숙했어요. 가는 곳마다 직원들도 다 알아보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는 전에도 여기 묵으셨었죠? 저희 VIP 고객 중 한 분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레이엄은 엄마를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매일매일 최고급 샴페인과 막 캐비어 같은 그런 비싼 음식을 계속 주문했고 라운지 오찬을 즐기면서 미니바 음료 가격들도 적지 않게 냈다고 하는데 이 디오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환경에 익숙해 보였어요. 며느리인 헤더도 와, 우리 시어머니 진짜 부자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디오는 자신의 부의 원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었던 사업이고 또 하나는 좀 신기한 믿기 약간 힘든 그런 얘기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브루나이라는 나라의 전 술탄, 즉 왕의 사생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인 즉슨 그럼 자기 할아버지가 브루나이의 전 왕이라는 말인 거니까요. 뭔가 허황된 얘기 같으면서도 45년 만에 만난 친엄마가 뭐 이제 와서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는가 싶기도 하고 또 실제로 디온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삶을 보면 그럴 법도 하겠다 싶었대요. 게다가 한 번은 더 도체스터라는 호텔에 갔는데 여기도 역시 최고급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 직원이 디온을 다 알더래요. 뭐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접수원, 컨시어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레스토랑을 갔더니만 한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 테이블을 내주고 계속 챙겨주더랍니다. 근데 이 호텔이 브루나이 왕가 소유의 호텔이었거든요. 그레이엄은 이때 다들 우리 어머니를 알아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했어요. 디온은 그레이엄에게 온갖 선물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개인 맞춤 양복에 가방이며 신발 등등등 모두가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들이었어요. 그레이엄한테는 랜드로버 차량을, 헤더한테는 BMW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레이엄이 엄마 디온과 상봉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기 시작한 지 2달 뒤, 헤더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합니다. 굉장히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레이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서 이렇게 눕히고 있는데 디온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혈뇨를 봤다고. 그러면서 변기에 그렇게 빨갛게 피가 고여있는 사진도 전송이 되어 왔어요. 그레이엄은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갓난 아들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와이프가 있는데 동시에 암 환자인 어머니까지 같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레이엄은 여기서 최악의 선택을 내립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그 모두를 한 집에 들여서 내가 다 한꺼번에 돌봐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디온은 재산도 많고 하니까 그냥 좋은 병원에서 좀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그 병원이나 시설을 그레이엄이 왔다 갔다 했으면 됐을 텐데 뭐 어쨌든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디온은 기뻐하면서 그러면 내가 손주도 봐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더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금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몸도 성치 않은데 아픈 시어머니가 한 집에 계신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심지어 아이를 낳은 후에 디온이 헤더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유수유도 좀 편하게 하고 하려면 아이를 엄마가 오래 데리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가 2층 집이었는데 헤더가 주로 아이를 데리고 2층에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왜 아이를 오래 보여주지 않느냐고, 왜 내 손주 못 보게 하냐고 헤더한테 막 악담을 퍼부었대요. 헤더, 너 그거 아니? 넌 아주 고집이 센 여자야. 내가 내 손주 안아볼 시간을 고작 하루에 20분밖에 안 줬잖니. 2층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는 절대 내려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다고 합니다. 헤더는 이제 막 엄마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온전히 느낄 새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불편한 동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레이엄도 미칠 노릇이었어요. 자기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그레이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디온은 헤더한테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저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잔소리와 참견을 해댔고 헤더는 여기에 맞서서 어머니, 여긴 제 집이고요. 얘는 내 아들이에요. 제 방식대로 기를 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레이엄 역시 드디어 현실을 깨닫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태어난 지 2달 후 디온과 그레이엄은 스위스에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단순히 헤더와 디온을 떼어놓기 위한 그런 여행 같은 개념은 아니고 디온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레이엄에게 상속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취리히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변호사랑 은행원을 만나 서류에 그레이엄이 직접 서명을 하면 일 처리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헤더도 사실 내심 반가웠습니다. 뭐 돈을 물려받고 어쩌고를 떠나서 일단 제발 그냥 좀 다 내 집에서 나가라. 단 며칠만이라도 날 좀 조용히 내버려둬라.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심적으로 이제 많이 좀 지쳤던 거죠. 그렇게 디온과 그레이엄 부자는 스위스로 떠납니다. 스위스로 가면서 디온은 그레이엄한테 아들, 내가 죽으면 넌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네 앞으로 남기마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의 재산이 생길 거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에다가 계좌를 여는 게 좋겠다고, 사모펀드 변호사도 만나고 고액 순자산 은행의 대표들도 만나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그렇게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해서 역시나 또 5성급 호텔에 체크인하는 두 사람. 디온은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복잡한 돈 얘기를 계속해요. 그레이엄은 옆에서 듣다가 이게 다 뭔 말인가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합니다. 도저히 그 무슨 얘기인지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재산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그레이엄은 스위스에 있는 오랜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봅니다. 후안이라는 이름의 친구였는데 이 그레이엄과 후안은 오래도록 같이 일을 했었고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였어요. 그레이엄은 후안을 자기가 어머니랑 묵고 있는 호텔로 초대합니다. 후안은 그레이엄이 오라는 그 호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취리히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었거든요. 그렇게 후안은 호텔로 가서 자신의 오랜 친구인 그레이엄과 그의 엄마 디온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후안이 보기에 그레이엄은 중년의 나이인데도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고 해요. 자기는 처음 보는 친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디온과 그레이엄은 드디어 은행으로 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창구가 아니고 은행장에 초대를 받아서 은행 문을 다 닫은 상태로 따로 개인실까지 마련해서 만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여기서 그레이엄은 디온의 재정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디온의 사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십억에 달하는 그 자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도 꽤 시간이 걸리게 생긴 거예요. 은행에 다녀온 뒤 그레이엄은 이제 점점 자기가 부자가 될 거란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친구 후안을 또 초대해서 함께 축하 파티도 했대요. 후안도 진심으로 그레이엄을 축하해 줍니다. 근데 그레이엄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가족과 함께 돈 걱정 없이 살면서 그 부를 자신의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레이엄의 통장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인데다 디온을 쫓아다니느라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였을까요? 벌이가 시원찮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거액의 돈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디온과 함께 지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동안에 돈을 내야 될 때마다 디온이 계속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팬데믹 기간이라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인출을 못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에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는 출금이 안 된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왜 아들 내외를 보러 오겠다고 런던에 있는 고급 호텔에 디온이 묵었을 때 점심 식사를 하다가 그녀가 조용히 그레이엄한테로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혹시 돈 지불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송금이 안 된다면서 호텔 요금 좀 내달라고. 그레이엄은 어차피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우리 어머니 완전 부자니까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1,000파운드, 저기서 2,000파운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총 2만에서 2만 5천 파운드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냈어요. 예상 못했던 지출이었고 현금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레이엄은 순진하게도 그저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들한테 돈을 꿀 때마다 디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다 적어 놓으마. 그리고 그대로 돌려줄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너한테 돈을 빌린 건 네가 내 핏줄이기 때문이야. 난 너를 정말 깊이 깊이 사랑한단다. 자, 이쯤 되면
디온이 진짜 그레이엄의 친엄마는 맞는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맨 끝부분에 반전처럼 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레이엄이 디온에게 재정적으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 런던에 있는 헤더도 알게 됩니다. 헤더는 머리가 핑핑 도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레이엄은 천하태평입니다. 아우, 걱정하지 마. 돈은 다 돌아올 거야. 10배로 돌아올 거야. 헤더는 이제 점점 그런 그레이엄이 못 믿어져요. 심지어 원래 나흘간 다녀오기로 했던 스위스 일정도 계속 길어집니다. 서류가 준비가 안 됐다,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돌아오는 날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레이엄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산 물려받으려고 서류에 사인하러 간 건데 실제로 사인을 못하고 있었고 일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는 동안 디온은 이제 아들 그레이엄의 친구인 후안에게도 마술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이 후안이 자주 디온이랑 그레이엄이 머무는 호텔로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곤 했는데 디온이 어느 날 후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너는 내 가족의 일원이야. 내 아들의 친한 친구니까 너도 내 가족인 셈이지. 그러면서 디온은 후안한테 집을 사주겠다고 나서요. 스위스에 있는 엄청 크고 비싼 집들을 같이 보러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후안은 현명하게도 번뜩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집을 사더라도 이 집을 관리하고 유지할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맙지만 괜찮다고 사양을 하는데요. 그러자 디온은 한술 더 뜹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2배로 더 줄게. 하지만 허풍은 이렇게 있는 대로 떨어대더니 근데 집을 살 돈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고 아시아 어딘가에서 여기 스위스로 돈을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 라고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또 해요. 후안은 초반엔 좀 긴가민가 했다가 이 집 사건도 있었고 또 확실하게 디온이 좀 이상하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셋이서 같이 밥을 먹다가 그레이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디온과 후안 이 둘만 테이블에 남게 됐던 적이 있었대요. 이때 디온이 후안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을 도와주지. 내가 너도 잘 도와주잖니? 그럼 너도 내게 뭔가를 해줘야 돼. 너한테서 돈을 좀 받아야겠어. 하지만 그레이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후안은 너무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돈이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전 아무것도 못 드려요. 후안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진짜 조심해야겠다. 뭔가 수상하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친구인 그레이엄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엄마를 다시 만났다고 너무 행복해하는 친구한테 야, 니네 엄마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서로 불편해지고 싶지도 않고 관계에 금이 갈까봐 걱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디온은 이제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접근을 해요. 마커스와 쥔옌이라는 이름의 사업가 부부를 만나서는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하면서 접근해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선물을 뜯어내기도 하고 팽이라는 이름의 중국계 남성한테도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해서 돈을 엄청 받아내기도 합니다. 디온은 이들 모두에게 마치 엄마처럼, 이모처럼, 할머니처럼 행동하면서 친근감을 무기로 내세웠어요. 자, 런던에 혼자 남아서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헤더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스위스 여행 일정이 점점 길어지면서 헤더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한테 우유며 식료품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러면서 그녀는 스위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디온이 말하는 계약이며 유산 상속 중에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죄다 말뿐이었죠. 헤더가 디온한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따질수록 디온은 헤더를 밀어내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지금 아내 헤더도 자기 친구 후안도 디온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오직 아들 그레이엄만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오로지 엄마 디온의 건강 걱정뿐이었어요.
디온이 이제 나 너무 괴롭다, 못 버티겠다 하면서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적도 있어서 이제 그는 더더욱 엄마를 혼자 두고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4일 일정 예정이었던 스위스 여행은 2달로 연장돼 버렸어요. 결국 그레이엄은 디온을 잠시 두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헤더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은 2달 사이에 참 많이도 커 있었어요. 이제 그레이엄은 디온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레이엄이 집으로 돌아오자 디온은 상심에 잠긴 채 완전히 약간 헬쓱해진 그런 모습으로 자기 셀카를 찍어서 보냅니다. 아주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죠? 런던으로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스위스에 계신 엄마 타령을 하는 그레이엄을 보면서 헤더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헤더는 이제 부부 사이에 큰 금이 갔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한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디온 때문에 크리스마스 새벽 4시에 크게 싸우고 맙니다. 이후 헤더는 자기 부모님이랑 가족들한테 아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뉴질랜드로 가기로 해요. 원래는 그레이엄도 같이 갈 계획이었지만 그는 엄마 디온 때문에 뉴질랜드에 가는 걸 망설여요. 이 디온이랑 그레이엄이 처음에 상봉했을 때 디온이 자기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가 딱 6개월 되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레이엄은 결국 엄마를 택합니다. 그렇게 헤더는 이번에도 아이와 단 둘이 뉴질랜드로 떠나고 그러는 동안 그레이엄은 디온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들을 만들고 빚도 점점 더 많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레이엄은 꼭 돌려주겠다던 디온의 말만 믿고 총 8만에서 10만 파운드 정도의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1억 8천이 좀 넘는 거의 2억에 달하는 액수예요. 디온은 차 할부값도 지불해주는 걸 멈춰버렸고 이 때문에 나중에는 그레이엄이 혼자서 갚아내야 하는 빚이 30만 파운드 정도가 쌓여버립니다. 우리 돈 5억 6천 정도예요. 헤더는 이제 그냥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고 시어머니는 사악한 사기꾼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말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헤더는 이제 막 악에 받쳐서 그레이엄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각 잡고 디온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디온이 수없이 이름을 바꿔서 그녀에 대해 추적하는 건 쉽지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더는 디온의 혼인 기록들을 찾아냈어요. 첫 결혼은 1970년, 두 번째는 1984년, 그리고 세 번째는 1994년이었는데 이 혼인 신고서마다 나이도 막 바뀌어요. 10살씩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신고서마다 아버지 이름도 다 다르게 적혀 있었고요. 이런 공문서에까지 거짓을 기록했다면 대체 뭐가 진실인 걸까요? 헤더는 디온에 대해 조사하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녀는 이제 추리에 있는 그레이엄의 친구 후안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레이엄이 내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후안 씨가 그에게 이야기를 좀 해봐 줄 수 있을까요? 결국 후안은 그레이엄을 찾아가서 단둘이 술을 한잔하며 충고를 합니다. 왜 디온이 계속 약속만 하고 너한테 돈을 안 줄까? 왜 자신은 곧 죽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 사실 우리 중에 어머니가 가장 건강해 보이잖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 최면 상태에서 좀 벗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후안은 의리 있게 일부러 헤더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레이엄은 처음엔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현실 부정을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디온이 묵는 스위트룸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서랍들을 한번 뒤져봤대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느냐? 빨간색 식용 색소를 발견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디온이 자기 아프다고 혈뇨를 봤다고 변기 사진 찍어 보냈었잖아요. 그레이엄도 이제서야 슬슬 퍼즐 조각을 맞춰가며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디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정말로 아프시긴 한 거예요? 이 빨간 식용색소는 뭐예요? 이거 혹시 변기에 부으셨던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정말로 전 브루나이 술탄인가요? 그레이엄이 이렇게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디온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막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그렇다니까. 네가 나를 믿든 안 믿든 난 이제 상관 안 한다. 나중에 통화하자. 나 화장실 좀 가마.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레이엄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디온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접근했던 젊은 사람들도 죄다 그녀에게 속아서 돈이며 고가의 선물이며 엄청 갖다 바쳤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자는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구나.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고 아들로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내가 이용당한 거구나. 디오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돈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저 스케일이 엄청 큰 사기꾼이었던 거죠. 한두 사람, 한두 나라에 걸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자기 사업 파트너란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도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레이엄은 디온한테 DNA 검사 좀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차라리 그냥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아, 엄마 아닌가 보다, 사기인가 보다 생각하셨죠? 저도 여기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99.9% 일치. 네, 디오는 그레이엄의 친엄마가 맞았습니다. 이 DNA 테스트 할 때를 마지막으로 그레이엄은 더 이상 디온을 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제작하던 중에 어떻게 극적으로 그레이엄이랑 디온이 연락이 다시 닿았습니다. 디온은 그레이엄에게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난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일이 이렇게 된 건 정말 미안하다. 마음속 깊이 미안하다고 생각한단다.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잖니. 난 변할 수가 없어. 이걸 뭐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디오는 제작진이 묻는 추가 질문에 끝끝내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고요. 그녀는 어떠한 혐의로도 형사 고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과 헤더는 결국 헤어졌어요.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아이는 헤더가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면은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사실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맹목적으로 믿게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이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아, 이거 100% 엄마 아니다. 엄마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맞았어. 45년 동안 아이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서는 이제 나타나서 저렇게 등쳐먹고 돈도 뭐 5억 얼마를 썼다는데 저러고 싶었을까 싶어요. 엄마라고 해서 다 같은 엄마가 아니구나. 진짜 저런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도 있구나. 굉장히 놀랍고도 씁쓸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제가 본업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또 다시 라이브도 하고 속도도 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어머니.